요즘 의대 열풍 진짜 뜨거운데요. 근데 좀 예상 못한 반전이 있어요. 네, 어떤 거죠? 2026학년도 수능 앞두고 때 아닌 문과생이 막 늘고 있다는 겁니다. 아, 그거요? 네네. 문송합니다. 이거 이제 진짜 옛말 되는 거 아닌가 싶을 정도예요. 네, 저도 그 자료들 보고 좀 놀랐습니다. 이게 명백한 흐름이더라고요. 그렇죠. 특히 수학이나 탐구 영역 선택하는 거 보면 변화가 꽤 커요. 그냥 뭐 잠깐 이러는 게 아니라 뭔가 좀 구조적인 변화 같아요. 네, 그래서 오늘 저희가 이 자료들 쫙 보면서 이 2026 수능 판도를 바꿀 수도 있는 현상, 왜 이런지, 또 결과는 어떨지 한번 깊이 파헤쳐 보려고 합니다. 네, 좋습니다. 청취자분들께 그래서 딱 맞는 입시 전략 핵심까지 바로 짚어드리겠습니다. 시작해볼까요? 네. 일단 숫자가 진짜 좀 충격적이에요. 그 3월 학평 결과 보니까요. 네네. 수학에서 보통 이과 상위권 학생들이 많이 하는 미적분, 기하 있잖아요. 그렇죠. 이 선택 비율이 작년보다 5.6%포인트나 확 줄었어요. 꽤 많이 줄었네요. 네, 반대로 문과 학생들이 주로 택하는 확률과 통계는 그만큼 늘었고요. 근데 이게 다가 아니죠. 탐구가 더 극적이에요. 사회탐구 응시 비율이 무려 64.6%? 64.6이요. 네. 이게 통합수능 도입하고 나서 역대 최고치입니다. 작년엔 55.1%였거든요. 와, 거의 10%포인트 가까이 오른 거네요. 그러죠. 수직 상승이죠. 반대로 과학탐구는 44.9%에서 35.4%로 그냥 뚝 떨어졌습니다. 이야, 진짜 다들 이과 했었는데 분위기가 확 바뀐 건데요. 이게 대체 무슨 일일까요? 핵심 원인을 한 두 가지 정도로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첫째는 역시 의대 증원. 이거랑 맞물려서 이과 최상위권 경쟁이 뭐랄까 정말 살벌해졌어요. 아, 완전 전쟁터군요. 네. 그러다 보니까 이과 중상위권 학생들이 이제 상위 등급 받기가 너무 어려워진 거죠. 공부는 공부대로 힘든데 성과는 잘 안 나오는 상황이랄까요? 아하, 그래서 이럴 바엔 차라리 문과로 틀어서 좀 경쟁 덜한 데서 높은 대학 가자. 뭐 이런 건가요? 네, 그렇죠. 일종의 전략적 우회라고 볼 수 있겠네요. 실제로 요즘 보면 서울 주요 대학들 이공계 합격선이 인문계보다 높였던 것도 좀 영향이 있었겠네요. 정확합니다. 그 점도 무시 못하죠. 그리고 또 하나, 결정적인 변수가 입시제도 변화예요. 제도 변화요? 네, 특히 수시 있잖아요. 대학별 고사. 거기서 수능 최저 학력 기준 맞출 때 탐구 과목 뭘 선택했는지 제한을 안 두는 대학이 들었어요. 아, 과탐 꼭 안 해도 되는. 그렇죠. 예를 들어서 고려대가 2026학년도부터 이런 지정 영역을 없앴거든요. 이게 상당히 커요. 문과 과목을 봐도 수시 지원에 불이익이 확 줄어든 거죠. 그렇군요. 이런 흐름 속에서 또 사탐런이라는 말까지 나왔더라고요. 아, 네네. 사탐론. 이과생인데 수학은 미적이나 기하 그대로 하고 탐구만 슬쩍 사회탐구로 바꾸는 거예요. 이게 좀 점수 따기 쉽다고 생각해서 그런 걸까요? 글쎄요. 단순히 뭐 쉬워 보여서라기보다는 이것도 좀 계산된 움직임 같아요. 계산된 움직임이요? 네. 아까 말씀드린 수시 최저 완화 이것도 있고 또 정시에서도 과학탐구 가산점 주는 거 있잖아요. 네, 가산점 있죠. 그 가산점 영향력이 실질적으로 좀 줄어든 대학들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굳이 어려운 과탐을 계속할 이유가 좀 적어진 거죠. 아, 메리트가 줄어들었다. 네. 근데 자료 보니까 사회탐구 중에서도 유독 사회문화 선택자가 엄청 늘었던데요. 맞아요. 사회문화가 폭증했죠. 이게 혹시 뭐 이과적 사고 그런 거랑 좀 맞나요? 그럴 수 있어요. 사회문화 과목에 도표나 자료 분석 문제가 좀 많거든요. 아, 약간 수학과학 하던 친구들한테 익숙할 수도 있겠네요. 네, 그런 면이 있죠. 그리고 생활과 윤리는 상대적으로 외울 게 좀 적다, 이런 인식도 있고요. 그렇군요. 근데 진짜 중요한 건 남들 한다고 그냥 따라가면 좀 위험해요. 자기한테 맞는 과목 고르는 게 핵심입니다. 맞아요. 그럼 이제 제일 중요한 거 전략을 짜야죠. 이 변화 속에서 우리 수험생들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일단 원래 문과 가려던 학생들은요. 네, 문과 학생들은 아무래도 확률과 통계가 표준 점수나 100분위에서 미적 기하 선택자들보다 좀 불리할 수 있거든요. 아, 그 점수 계산 방식 때문에. 그렇죠. 그러니까 원점수를 최대한 높게 받아야 해요. 그리고 사회탐구는 이제 경쟁이 엄청 치열해질 거잖아요. 네, 막 몰려오니까. 그러니까 과목 선택을 더 신중하게 해야죠. 예를 들어 자료 분석 잘하면 사회문화, 뭐 암기보다는 독해나 생각하는 힘이 좋다면 생활과 윤리, 역사 좀 안다 싶으면 동아시아사, 이런 식으로요. 자기 강점을 살려서. 네, 전략적으로요. 그럼 사탐런 할까 말까 고민하는 이과 성향 학생들은 뭘 제일 조심해야 할까요? 과탐 가산점은 얼마나 되는지 이것부터 꼭 확인해야 돼요. 아, 확인 필수. 네,
만약에 수시 최저 맞추는 게 목표다? 그러면 그냥 점수 잘 나오는 과목 고르는 게 나을 수도 있는데 정시까지 생각한다면 얘기가 달려져요. 정시는 또 다르죠. 네. 과탐가산점까지 다 계산해서 최종적으로 뭐가 유리한지 냉정하게 따져봐야 합니다. 잘못 사텀런 했다가는 오히려 손해볼 수도 있어요. 네, 명심해야겠네요. 자, 정리해보면 2026학년도 수능은 이 문과생의 예상박 증가, 그리고 사탐런이라는 변수가 정말 큰 영향을 미칠 것 같습니다. 네, 그렇죠. 중요한 건 이 변화의 흐름을 정확히 읽고 그냥 남들 따라가지 말고 청취자분 본인에게 가장 유리한 길을 찾는 거겠죠. 맞습니다. 모든 변화에는 위기랑 기회가 같이 있잖아요. 오늘 저희가 분석해드린 내용이 청취자분께서 자신만의 그런 전략적인 선택 과목 조합 찾고 또 좋은 입시 결과 얻는 데 좀 도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이런 질문 한번 던져보고 싶어요. 이번 문과 쏠림 현상, 이게 그냥 입시 경쟁 안에서 나타나는 단기적인 전략 변화일까요? 글쎄요. 아니면 어쩌면 우리 사회의 학문이나 진로에 대한 가치관 자체가 좀 길게 봐서 변하고 있다는 어떤 더 큰 흐름의 시작을 알리는 신호탄일까요? 청취자분께서는 이 현상 어떻게 보고 계신가요?